자, 여러분, 이 단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때 여러분 본문,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라는 본문을 읽고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은 문장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용학습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다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앞에 부분에서 단원의 길잡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학습 목표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듯이 두 번째 단원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단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 단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본문을 통해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학습 목표 두 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장의 의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비단 여러분만 겪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선생님도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문맥을 통해 유추하기도 하고 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글을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그 자체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그냥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기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이 능동적인 그런 독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읽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쓰기입니다. 읽었으니까 글을 써보아야겠죠. 그래서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1학년 때부터 우리는 글쓰기의 일련의 과정에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러한 단계로 글을 계속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글쓰기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서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직접 읽어보고 여러분도 쓰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단원의 글잡이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여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제나 중심 생각이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아 추론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독자는 글에 들어있는 정보와 여기서 이제 글에 들어있는 정보라는 것은 보통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문장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앞뒤 문장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글에 들어있는 정보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경 지식, 여러분의 기존에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읽기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 읽어 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배경 지식의 부족 문제. 내가 아는 지식이 많이 없으면 꺼낼 것도 많이 없겠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생각이 되는데 막상 글로 표현하려면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문단 배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잘 짜인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읽는 활동과 글을 여러분이 쓰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읽기와 쓰기 활동이 모두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단원 한눈에 보기 해서 두 개의 소단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읽기로서 중수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시계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읽었듯이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읽어보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읽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쓰기입니다. 그래서 지우가 여행지를 소개한 글을 썼는데 그 안에 글쓰기의 과정,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글로 표현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쓰기가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 쓰기 단원에서는 우리 여행지 소개하는 글쓰기 수행평가 예정되어 있어요. 학기 초에 선생님 배부했던 종이 다 갖고 계시죠? 20% 수행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실 때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장을 또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도 책을 읽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본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다가 모르는 단어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나요? 아니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문장의 그런 문맥을 통해서 추론해서 끝까지 책을 읽어 나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일본에서 활동해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는데 남학생 이름이 재호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대동여 지도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해서 전시실을 찾아갔어요. 자, 갔는데 왼쪽에 여학생은 그냥 1층부터 한번 보지 뭐 해서 쭉 갔는데 1층에 있을 리가 없죠. 대동여 지도가. 금속 공예실, 도자 공예실, 공예 작품들이 주로 있는 그런 전시실을 갔으니 찾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반면 제호는 대동여 지도는 조선시대 유물이니까 3층 조선실로 가봐야겠다. 그래서 3층으로 바로 가서 대동여 지도를 잘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호가 전시실을 곧바로 찾아갈 수 있었던 까닭이 과연 무엇이냐? 뭐예요, 여러분? 제호가 바로 전시실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호는 대동여 지도가 조선시대 유물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러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대동여 지도가 있는 곳을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들입니다. 이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단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 일, 또 주, 분, 시, 월, 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시간 단위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단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학교에 나온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를 생각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는 한 주, 두 주 이런 거였는데 이 친구들은 주마다 용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주가 굉장히 좋다, 자기에게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친구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1초 1초가 굉장히 소중하대. 그래서 초를 또 중요한 시간 단위다라고 했던 친구도 있고 1년 1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한 친구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기념일 이런 것들이 1년마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년이 굉장히 자기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 단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시간 단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옆에 빈 공간에 꼭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서 60쪽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제목이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종류는 중수필입니다. 수필은 수필인데 좀 무거운 수필이에요. 그래서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중자가 무엇이냐면 무거울 중자예요. 일반적으로 수필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경험적 글쓰기, 경험한 내용을 글로 쓰는 것을 우리 수필이라고 하죠. 묵 가는 대로 쓰는 글. 역시 굉장히 신변잡기적인 그런 일상적인 그런 글이죠, 보통.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수필은 사회 문제와 같은 굉장히 조금 무거운 내용을 소재로 하여
논리적이고 사색적으로 쓴 수필을 우리는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수필, 그럼 뭐가 무겁다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도 무거울 수 있고 그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어떤 태도, 그리고 글의 내용 자체, 그리고 그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주말에 뭐 했고 어제는 어떻게 했고 뭐 어떤 느낌이었고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 즉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글의 특징이 굉장히 조금 철학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그리고 글쓴이의 어떤 그 소재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다소 문장이 조금 무겁고 딱딱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도 조금 모르는 단어 이런 것들, 그리고 주제가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수필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라는 것을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딪히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우리 글의 일반적인 구성답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 60쪽의 이 부분이 처음이고, 소제목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이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이 부분이 중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 뒤로 가서 64쪽의 마지막 부분, 우리의 임금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64쪽 맞죠? 네. 여기서부터 끝. 그러면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우리 본문을 살펴볼게요. 우리 항상 이런 글 읽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문단 번호도 썼었는데 문단의 중심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단 번호를 써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쓰고 그 중심 내용을 합하면 한 편에 요약하는 글이 되니까, 그래서 문단 번호 붙이고 문단별로 중심 내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의 처음 부분 1문단 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다. 첫 번째, 이 글의 중심적인 소재가 나타났어요.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시계. 반면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대요. 달력도 이 글에 나오는 주요한 소재입니다. 요긴하게. 옆에 친구가 요긴하다라는 단어는 처음 보네? 무슨 뜻일까? 모르는 단어에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랬더니 앞뒤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뭔가 중요하다라는 뜻인 것 같다라고 잘 유추를 했네요. 무엇보다 달력은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사용이 됐다.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라고 처음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사용했네요. 처음 부분에서. 질문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독자의, 우리 많이 해서 알겠죠?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글쓰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시계보다 달력을 굉장히 요긴하게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간 보겠습니다. 옛 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왜 달력을 주로 썼을까? 궁금하죠? 같이 볼게요. 2문단입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20세기라는 것은 1900년대 초반, 초를 의미합니다. 이때만 해도 시계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대요. 시계 하나가 기와집 한 채 값의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계는 비싼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대요.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시계는 필수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있으면 장식되니까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고?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문,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했다.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동창이 밝아올 때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가 떨어지면 일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모르는 단어에 동창을 쓴 친구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유추가 되는데 동창이 밝아올 때라는 뜻은 해가 밝아올 때, 그러니까 즉 해가 뜰 때를 의미합니다. 동쪽의 창, 해가 뜰 때. 네. 해가 뜰 때 일어나서 농사를 하고 해 떨어지면 해가 떨어진다는 건 해가 진다는 거죠. 해가 지면 일을 그치는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을 때 일하면 되고 농사일을 꼭 오전 7시 딱 칼같이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할 이유가 뭐 있었겠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가 필요 없었던 이유가 되겠죠. 칼같이 굳이 7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칠 필요는 없죠. 그냥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여기가 3문단이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력을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여기 친구가 생각했네요.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리면 낭패를 본다는 것일까? 라고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 그 이유가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생각해 보기를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겠죠. 뭔가 추우면 싹이 움트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야 하는데 추우면 싹이 트지 않겠지. 그래서 농사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10월에 벽실 뿌리면 낭패, 망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에는 자연의 흐름을 뭔가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문단, 3문단의 중심 내용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 농사를 지으려면 달력이 필요했다라는 내용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4문단 보겠습니다.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조상들은 시계에는 별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달력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달력에 적힌 이 절기도 여러분 모르는 단어로 표시한 친구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마디 절자죠. 그래서 이렇게 24절기 우리 한 해를 그렇게 24절기로 이렇게 나뉘어서 시기를 구분을 해놓았어. 그런 걸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데 절기를 놓쳤다가는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로 돌아갈 터였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해진 절기에 맞춰서 계절의 그런 변화에 대비하며 한 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의 움직임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해의 움직임이 절기의 기준입니다. 24절기라고 했는데 그 24개를 나눈 그 기준이 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느리게 해가 뜰 때도 있고 일찍 해가 질 때도 있고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절기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5문단 보겠습니다. 3월 21일쯤인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6월 6일쯤인 망종부터 6월 21일쯤인 하지까지는 모내기를 또 한다.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쳐서 1년 중 제일 바쁜 때이다.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8월 8일쯤인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며 김장채소인 무, 배추를 심는다.
9월 23일쯤인 추분이 오면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이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추석을 준비한다. 이처럼, 자, 이처럼 나왔죠. 이 부분,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절기는 농사 진도표에 구실을 했다. 그래서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시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절기가 표시되어 있는 달력을 중요시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즉 농사 진도표라는 것은 뭐야? 농사 짓는 그런 시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농사 짓는 시기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달력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이 친구가 읽으면서 문제 직면했는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볼게요. 옛 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 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소 제목에 대한 그 내용들의 중심 내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 건데 끝까지 읽어보니 옛사람들이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는지 알겠어.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달력이 시계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은 시계보다 달력을 더 많이 사용했구나, 필요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문단부터 5문단까지 길지 않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글을 읽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 조상들이 시계보다는 달력을 더 필요로 했다는 그 배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글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달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왜 이 시계가 달력을 이겼는지 우리 글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시계의 힘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